강복회나 나라나 갑갑하게는 그 가발성 거 저희 알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기념식이 강복회가 주관하고 보훈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강복회장으로 있는 김광우 회장을 강복회원으로 알려진 김임영 선생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걸 저희들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사진을 보면서 김광우 회장님 그 국회의원도 몇 번 하셨고 한 분이니까 그 가발성 거 저희 알거든요. 근데 그 가발까지 벗겨져 가지고 그게 정말 그 해외 언론들까지 좀 추태스러운 장면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저 사실 내심 그게 걱정이 됐어요. 김영 선생이 강복 회장의 멱살을 잡은 이유는 본인의 할아버지가 1920년대 그 임시정부 그 의정원 의장인 김봉재 선생이랍니다. 우리나라 그때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인인 할머니죠. 노영재 씨도 지사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작한 태극기를 이 김광우 회장이 손님들과 특히 여권 국회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마구 사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이분이 붕괴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 태극기를 강복회에 기증을 한 김임영 선생과 유족들이 분명히 기증을 했지만 강복 회장이 된 회장이 유족들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태극기를 찌라시로 사용을 했답니다. 찌라시란 것은 이 상업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단 복제해서 마구마구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태극기는 사실은 김원웅 강복 회장이 어디 사진을 보더라도 기념사진을 찍을 때나 기념행사 때 트레이드 마크로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그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임용 선생께서 그동안 항의도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 합니다. 김임용 선생은 4월 23일 막 지금 이제 그 강복회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겠죠. 결과야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보면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선조를 둬서 자손들이 국가로부터 표창도 받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조직인 이 강복회에서도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심화된 그런 결과가 이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 나라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 서로 생각을 달리해서 편가르기 하는 것은 이 정권이 들어서서부터 국민 따로 정권 따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소소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학교 동창들 카톡방에 들어가서 보면 누가 정치적이나 아니면 세상살이 바른 말 하면은 좌파 친구들이나 상대편 친구들은 정치 얘기는 그만해라, 바른 말 얘기하는 것도 싫다는 거죠. 우정만 얘기하자, 이게 핑계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임방에서 그 모안을 주고 슬쩍 견제하고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니 친구들끼리 모이면서 솔직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견제하는 방법이 아주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창들 그 카톡방에 가면 다 이렇게 견제를 당할 겁니다. 이게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편 내 편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 선생은 그날 이 문제가 됐던 이 김원용 강북 회장의 비리와 잘못한 점을 조목조목 징계위원회 가서 따진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홍영학TV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냐 아니면 김희용 선생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 김원용
그 강복 회장이 뭔가 정치 편향적이고 이념 편향적이기 때문에 강복회 회원으로서 항의한 거냐, 이걸 좀 따져보기 위해서 전화를 숱하게 했습니다. 이 전화번호 알기도 힘든데 하고 메시지도 남겼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홍윤학TV에서는 아마 징계가 끝난 후에,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든지 모셔서 그 진실을, 이 김영훈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꼭 갖도록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요, 이 일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좌파들의 대립의 축소판이 바로 강복 회장과 김영훈 선생의 멱살잡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게 맞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다 같이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보면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도 한번, 아침 먹으면서도 한번, 가족끼리도 뭐 요즘 많이 정리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김희영 선생은 임시정부 입법기관이었던 아까 얘기한 국회 같은 그런 의정원 의장, 국회의장을 지낸 호는 당원이라고 합니다. 이 김희영 선생이 그런 김봉준 선생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이 김봉준 선생, 당원 선생뿐만 아니라 당원 선생의 부인인 노영재 여사와 그 다음에 아드님, 큰딸, 큰사이, 작은사이, 큰딸, 작은사이는 강복 후에 그 정운감도 했고, 또 작은사이는 육군에서 아마 별도 달한 걸로 알고 있으나, 이런 가족 7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집안이랍니다. 누구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결정판이 이 김인용 선생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훌륭한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뜻이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김원웅 강복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이분이 국회의원, 그것도 처음에는 지금의 야당, 거기 대전에서 야당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해갖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또 이분이 강복회 회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은 사실 이분이 원체 독특하다 보니까 이론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김원웅 회장님의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는 없다, 구전으로 그렇게 해서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저는 진리를 확실히 모르고 잘못하다 보면 김원웅 회장의 인신공격이 될까봐 그건 뭐 얘기를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김원웅 회장이 강복회가 4천여 명이 넘는 그런 회원들한테 불신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한테 불신을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의 큰 손자가 이 김원웅 회장을 비판하는 걸 오늘 언론에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이 강복 회장이 된 후에 보여주는 이 김원웅 회장의 이해 못할 행동이 많은 분들한테 불신으로 점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 못할 행동이라는 게 상식이 아니고 비상식적이고, 또 독선과 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남이 기정한 그걸 자기가 트레이드 마크 좀 들고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그 유족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단적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는 또 개인적인 얘기고, 단적인 예로 강복회에서 주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 강복회 회장 김강우 회장이 취임을 해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7, 8개월에 한 번씩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은 1년에 한 번씩 주지 않습니까? 어디 기념일날. 근데 그런 시기도 문제가 되지만 그 상 주는 것도 정치 편향성을 띄고서 여당 정치인들만 골라서 주면서 상의 기준도 상식선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 그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기준이란 게, 이 최재형 상의 문제가 된 것은 이래저래 유명해진
전 법무부 장관, 지금도 국회의원 하시죠? 추미애 의원에게 독립유공자 최재형상을 얼마 전 1월 달에 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최재형 독립운동가는 제가 알아본 바는 일제시대 러시아, 지금 보면 연해주 그쪽에서 언론과 교육사업으로 모범이 되고 돈도 모아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그다음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 뒤에서 배경이 되신 그런 분이랍니다. 지금도 이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상가 상금을 주는데, 김원웅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거기서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상가 상금을 주려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복해 최재형상을 만들어서 이원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 지금도 원성이 많습니다. 그쪽에 별개로 지금 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는. 뭐 제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김원웅 강복회장의 제멋대로 독서는 바로 여기서도 이걸 단적인 예로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정치 편향을 보인 예는, 지금까지 취임해서 70여 분에게 상을 줬는데 상 준 사람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우원식,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반일 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우리 시대 독립군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은 단재 신체호상을 줬습니다. 물론 은수미 성남시장도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재 신체호상은 사실은 아무나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 신체호 독립운동가입니까? 이 김 회장이 독립운동가 이름을 팔아 자기 정치를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김원호 회장 비난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김서영하고 김원호 회장이 왜 싸웠는지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요. 이 강복 회장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념 편향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강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있는 데서 민족 반역자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애국가를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좋아서 그런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묵묵부답했습니다.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국립현충원에 있는 친일 군인을 비롯한 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돼 있다고 자기 판단으로 이들한테 파멸을 주장하고 파멸해서 옮기란 얘기죠. 이걸 여당에 민주당의 법으로 만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호응 안 하는 국회의원들을 이름을 걸어서 언론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참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 모진 행동이 많습니다. 북한 핵 개발을 옹호해서 김정은이 옹호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포기를 주장하는 뭐 등등의 그런 극단적인 친북 반미 형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비난한 것 같아서 좀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제멋대로인 것 같이 전행하는 김원웅 회장이 주도하는 현 강복회에 정통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인영 선생이 멱살 잡고 흔든 것을 본 이 보수 진영에서는 통쾌한 대리만족을 뭐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좌파들의 전형에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미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국가보다는 자기네 편이 먼저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강복 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든 김영 선생의 행동을 미화하고 싶지는 저는 절대 않습니다. 그게 폭력이 뭐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온 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권력과 힘을 가진 편에서 억지와 독선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봤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아서 압도적으로 이 정권의 독선과 억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분명히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 정권은 반성하고 개선하는 진정성이 없는 이 정권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그냥 선거로 브레이크를 걸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내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김용수 정권이 발생한 이 강복해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은 정권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강복해 회장도 강복해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독선을 하고 있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징계를 합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한다는 건 잠재적으로 징계받는 사람들이 혐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을 결과적으로 뒤집어 씌우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요. 또 여기 강복해 회장하고 같은 그 강복해 고문을 하고 있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정모 고문 변호사까지 나서서 아예 강복해 회원을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인격적인 비하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이념 구분을 합니다. 강복해 회원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서 야당을 지지하는 태극기 운동에 참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복해나 나라나 갑갑하게는 50보 100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태극기 운동에 참여하는 게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이 홍락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교육 수준이 낮습니까? 참, 이거를 듣다 보니까 그것도 변호사, 강복해 고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갑갑할 땐 누군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속된 표현이 저만 생각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